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명인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제10회 명인 1차 합격자 분들을 위해서 늘 개최해 오던 안내 전반에 관한 워크숍 내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또 이어서 우표물로 인쇄물을 송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자료와 우표물 인쇄물을 통해서 1차 워크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꼭 그대로 참고해서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차 집체 실기심사와 3차 현장 실사 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금의 심사 일정은 8월 10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 우선 신규 신청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명인 선생님들의 효력갱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그동안의 활동 과정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효력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되면 9월 말쯤 종합발표회를 거치게 되고 이 종합발표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임해 오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합격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합발표회는 그러한 발표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 참여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더 좋은 이런 때일수록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의 워크숍 시행 방법으로서는 영상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 1차 워크숍 자료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인쇄물은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전부 도착할 것입니다. 이 인쇄물과 영상물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시청하고 읽어 주셔야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청과 자료를 읽으셨는지 여부를 문자 발송으로 자료 다 보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작성해서 문자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송부해 주실 전화번호는 서류로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010-8287번 6430번 010-8287-6430으로 자료 다 보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심사 과정에서 이 자료 내용, 영상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심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명인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예술계에 나와서 우리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한국예총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예술계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고리 또 마치 다단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인과관계의 그 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뭐 행사를 할까 이런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에 이런 예술단체가 이제 그 창립이 돼서
벌써 뭐 한 60년, 70년을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거의 국가의 그 관변단체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해왔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엄호 아래 성장형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좀 창의적인 어떤 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매우 인색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 요구가 강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무형문화재나 명장이나 지자체 문화재 지정 제도 등등을 들여다보면 이 새로운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지정과 인증 제도의 한계가 우리 예술인들의 높아지는 수요에 비해서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인의 성실, 신뢰성 제고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시각예술 쪽에 들여다보면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모집하는 과정, 또 평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평가 이후에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사례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성실, 이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공적인 활동들, 공익 활동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질적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용하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앞장서가는 모습은 그닥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여진 어떤 장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획사, 민간 영역에서 예를 들면 대형 기획사 등등에서 BTS라 할까, 싸이라 할까, 이런 많은 대중 그 문화, 시장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의적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시장을 개척해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이것을 변화의 과정은 있었지만은 순수 예술 분야나 국가나 또는 이런 단체에서의 어떤 변화는 상당히 좀 게을렀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명인 제도를 출발하게 된 주요 동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명인 제도의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무형문화재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통으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벗어나고 그 지정된 그 문화재의 스펙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와 예술을 서로 탄생시켜 가는 데는 상당히 그 대립적인 구조, 전통이냐 또는 비전통이냐, 전통인 것은 마치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여기고 그 분야를 하면서 그 전통에서 조금만 벗어난 어떤 창의성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지켜야 되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차별화는 다양성을 일단 수용을 해내고 그 다양성 속에서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예술 이 트렌드를 수용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술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으로 우리 예술인들의 생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창작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예술시장을 활성화해 가는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명인제도의 이제 방향이고 목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동적인 제도로서 국가의 무형문화재 제도, 뭐 지역의 이제 또 무형문화재 제도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편적으로 한국예술문화명인이 경쟁력이 더 높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답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수용하고 또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런 바탕에서 예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응축돼 가지고 역동적인 제도로 무형문화재 제도보다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19일 날 우리 그랜드 마스터 또 제9의 명인들 인증식을 하면서 선언했습니다. 미래에 가까운 어느 시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이제 그 목표 시한을 두려고 하는데요. 그 시점 정도가 되면은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명인제도의 이 목표를 달성을 해서 최소한 한국예술문화명인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쟁력이 있다. 이 답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명장, 광역시도문화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요즘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명인, 명장 등의 이런 중심 자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지금 한 160여 종목으로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인원으로도 한정돼 있죠.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거 통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기른다, 뭐 기른다 해가지고 자기 삶에 그것이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아주 고약스럽게 말하면 빨대 꽂아서 먹고 거기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은 게으르고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역동적이고 또 그런 국가무형문화재 자원을 비롯해서 명장, 광역시도 문화재, 기초자치단체 명인, 명장 등의 중심적인 자원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단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전해가는 마치 사다리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명인제도의 목표입니다. 이걸 다시 요약하면 국가무형문화제도는 전통적으로 그 콘텐츠나 많은 스펙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화를 시켜서 다양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네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 하나는 새로운 문화 예술의 트렌드를 수용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역동적 제도로서 최소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제도보다 우리가 훨씬 발빠르기도 하거니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국가무형문화재나 명장제도, 광역시도 문화재 제도, 기초자치단체 명인 명장 제도 등에 있어서 우리 명인 선생님들이 중심적인 자원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인에서 활동하는 과정이 사다리 역할을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6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날밤을 새워서 또 10여 년 동안 응축해온 이 많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쇄물로 만들어서 이미 발송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촉박하긴 하죠. 그렇지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이 명인 과정을 준비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일정,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운영 규정 제도, 또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많은 그 양식, 또 과거에 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빼꼼히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및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항은 이 본 영상물 및 지금 현재 송달 중에 있는 워크숍 자료 인쇄물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여름이 올 들어 심히 뜨겁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더 힘들게 합니다. 또 대선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어수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또 미래를 감당해야 되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해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명인이 추구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국가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스스로 우뚝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되고 더욱 새로움으로 미래를 또 희망스럽게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 명인 제도는 명인이 되었다 해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3년 후에 여러분들이 효력갱신을 신청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또 활동을 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그런 것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뽐내고 제시해서 효력갱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다시 2차 효력갱신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지고 다듬어내는,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예술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꾼들로서, 동량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러한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랜드 마스터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는 해외에 나가보면 더 그 효과를 알겠지만 국가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예술계, 그 부문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선생들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준비를 해서 그 단계에서 또 역할들이 부여되어 있고 또 그렇게 존중받게 됩니다. 지난해 최초로 41명의 그랜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뭐 국가 포상도 포장도 받은 분이 있고 또 뭐 무형문화재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명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지역문화재 또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또 됐거나 또 진행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인명장 제도에 우리 단체가 명인진흥회가 중심이 돼서 그분들을 추천하고 가이딩해서 또 그 진입해 계신 분들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 방향과 가치, 또 그 한 해 동안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해 가면서 특별 초대전이라 할까, 또 각 파트별로 연구 발표라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상과 또 우리의 그 역할의 충실화, 또 작품 세계를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이제 1차 합격자분들에게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은 미래를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이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쇄물로 대신하게 됨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일선을 돌면서
꼭 심사의 차원보다는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작품 세계를 더 이해하고 또 미래를 많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완주해서 9월 말에 열리게 되는 종합 발표회에서 정말 우리 한판 축제를 만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성원합니다. 저희 한국예총을 비롯해서 한국예술문화진흥회는 두 몸이 아니고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한국예술문화진흥회에서 실무적인 것은 위임을 받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여 년을 이 제도를 만들었고 또 운영해온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 삶의 소중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